벼락치기 운동의 효과는? 자, 두구 기자님께 퀴즈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그러니까 총 7시간을 꾸준히 나누어서 운동하는 A씨. 그리고 주말에만 몰아서 총 7시간을 운동하는 B씨. 자, 이 중에 운동을 통해 건강이 증진된 건 누굴까요? B씨. 아니 이건 당연히 A씨인데 어허. 이걸 왜 기사로 쓰고 물어보지? 당연히 A씨니까 B씨겠죠. 그죠? 제가 밥프로 할 때 몰아서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하루 이틀 몰아서 하는 운동 효과가 없다라고 한 기자님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요, 건강 증진 효과가 비슷했다. 나이스. 진짜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최악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좋아. 주중에 안 하더라도 주말에 뭐 등산을 뭐 한 몇 시간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총 운동 시간이 중요한 거지. 배신당한 기분인데요, 뭔가? 자, 실제로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는 한 여러 날에 걸쳐서 하든 하루 이틀에 집중적으로 하든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횟수보다 더 중요한 권장 운동량을 채우기만 한다면 사망 위험 감소에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즉 운동도 벼락치기가 통한다는 거죠. 어휴. 자, 여러분이 의뢰하셨던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운동 못한다라는 정당방위 주장,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 아니 저희 셋 중엔 이 기사에 관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사실 오 기자일 텐데 매일 운동하시잖아요. 꾸준히 좀 하는 편이죠. 네. 근데 몰아서 하는 거랑 차이가 없대요. 근데 뭐 저는 운동량을 채웠기 때문에 아. 그거에 의미를 두지 억울하진 않습니다. 근데 바쁜 제 일상생활 보내면서 규칙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힘이 나는 기사겠는데. 그러니까. 아, 주말에 좀 몰아서 하면은 비슷하구나. 오늘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세계보건기구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권장하는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빠르게 걷기, 춤추기, 낙엽 쓸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일 경우에 일주일에 150분. 달리기, 수영, 계단 오르기, 테니스 등의 고강도 운동일 경우 일주일에 75분. 딱 이 정도의 운동량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75분. 고강도인데도 75분이면은 그래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테니스를 하니까 저건 지키고 있네요. 테니스는 사실 생각보다 강도가 세요. 네. 네. 매주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신다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속설 어디까지 진짜일까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야한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끼리 머리카락 빨리 자라는 친구 보면서 너 야한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 많이 해보셨죠? 정 기자님 지난주에 비해서 머리가 좀 많이 자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발육이 좋긴 해요. 이발을 진짜 많이 해요. 자주. 해요. 머리가 저도 빨리 조금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너도 양호 좋아하잖아. 우리는 다들 남자들이구나. 우리 아직 젊다.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라는 황당한 속설. 정말 근거 있는 얘기일까요? 나는 사실일 것 같은 게 아하. 야한 생각을 하면은 피가 빨리 돌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 아니 뭐 심장이 뛰잖아. 그럼 피가 막 돌다 보면은 이 두피 쪽으로도 혈액이 막 빨리 몰릴 거란 말이야. 혈액순환. 그러니까 머리가 확 자라죠. 아,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위주로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하던 시절 머리가 이제 빨리 자랐던 거야. 아하 하던 시절. 그게 머릿속을 많이 채웠던 시절. 자, 그럼 제가 이 속설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는 속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남성에게는 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머리카락에 악영향. 어떡하냐?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남성 호르몬이 생겨서 탈모. 남성 호르몬이 탈모에 영향을 주잖아. 남성 호르몬이 탈모의 직방이거든요. 맞네.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머리카락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드로겐이 활발할 경우에 콧수염, 턱수염, 가슴털 등은 빨리 자라지만 정수리나 앞머리의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져서 이거 전현무 급기야 얘기예요?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몸 묘사하는 거예요? 내 몸 묘사하는 거냐? 주치인데 거의? 기사 내용이 그래. 이 정도면 주치인데? 예. 아 진짜로? 네. 야, 근데 이건 약간 배신감이 든다. 왜요? 이걸 되게 믿고 있었는데. 아.
이런 속설을. 아유, 야한 생각이 돼서. 이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건 맞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 남자 얘기였잖아요. 그럼 네네. 여자는 상관이 있어요? 아, 야한 생각. 여자도 탈모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늘어나면 모낭의 성장이 활발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한 생각이 에스트로겐 분비를 반드시 촉진하는 건 아니고요. 촉진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성 호르몬 많으면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예, 도움이 되네. 남자는 이상해. 남성 호르몬 하나 쓸 데가 없네. 머리만 빠지게 하고. 그러면 머리 빨리 자라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고 싶다.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하고 싶다면 야한 생각보다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저로 가야겠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생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뭐 달걀이나 아몬드, 닭가슴살, 우유 이런 고단백 식품을 자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담백한 거밖에 없네.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란다는 속설,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요. 니마 그 생각을 하지 마오. 3초 룰의 과학적 근거.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는 일명 3초 룰. 요새 너무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 믿으십니까? 맹신합니다. 맹신. 전 다 주워 먹었어요. 아, 예. 3초 1, 2, 안에? 3. 지금 건강 상태를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전 지금 태어난 이후로 지금 제일 건강합니다. 알쏭달쏭 황당한 3초를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1초가 지나도 이미 오염됐으니까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과 어차피 음식을 잡고 있는 이 손이 더럽기 때문에 50초가 지나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이러한 논란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까지 나섰습니다. 아하. 나사 할 일 했네요. 할 일 했어요? 나사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요. 나사의 과학자 마크 로버와 마이크 미첨은 2016년에 실험을 통해 박테리아 이동 속도는 평균 시속 0.000724km로 달팽이의 이동 속도의 67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느리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빨리 주울수록 괜찮습니다. 라고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나사 입장은 3초 룰이 근거가 있는 속설이라는 겁니다. 오. 난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서 먹어야겠는데요? 얼마나 안전하다는 걸 내가 증명하기 까지 뭐 있습니까? 어. 예. 예. 실제로 2014년에 영국의 에스턴 대학교 앤소니 힐튼 교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바닥과 음식의 접촉 시간에 따라 세균 이동의 양이 상이. 그러네. 그러니까 떨어진 음식을 재빨리 주우면 주울수록 바닥에 있던 세균이 음식으로 덜 이동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낮다는 건데요. 하지만 바닥 재질에 따른 세균의 이동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 타일 바닥과 카펫 어디가 더 빨리 전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일보다는 카펫이 더러울 것 같잖아. 당연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동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동 속도에는 뭐가 필요하냐? 접촉면이 필요해. 자, 접촉면이 이 카페트가 사실 되게 접촉면이 많을 것 같잖아. 아니야. 카펫은 이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어. 타일은 맨들맨들하잖아. 그러니까 접촉면이 훨씬 많을 수 있지. 이게 이제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얼마나 작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위에도 굉장히 많이. 정답은 타일 바닥. 그렇지. 합판이나 타일 등 평평한 소재의 바닥재는 음식과 바닥의 접촉 면적이 넓어서 세균 전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카펫 같은 면직류의 경우엔 음식과 바닥의 접촉 면적이 적어서 세균 이동이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3초 룰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네. 그럼요. 네, 박테리아 이동 속도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주우면 세균 이동이 적다고 하지만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왕이면 처음부터 안 떨어뜨리고 맛있게 먹는 게 건강하게 먹는 게 최고겠죠. 땀복 입고 운동하면 살이 더 잘 빠질까? 자, 앞서 제가 주말에 몰아서 하는 운동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주말 운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살 빼는 게 목적인 다이어터 분들은 물론이고요. 운동 선수분들처럼 단기간 체중 감량이 목표인 분들 아마도 이런 경험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더 잘 빠진다고 생각해서요. 땀 뻘뻘 흘리고 싶어 땀복 꾸역꾸역 입고
운즙 땀 흘, 운즙 땀 흘. 운동에 집중하게 땀 많이 흘리게. 아자아자 파이팅! 정말 운동을 안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 진정성 1도 없어요. 아, 못 따라하겠다. 이거. 네.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도끼 풀 충전. 일부러 더 격렬하게 땀을 막 내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22, almost 23 minutes. 그런데 땀복 입고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게 정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체중 감량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수분이 나가는 거지 그게 체중이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순간에 체중은 빠지지만 이게 결국 당연하죠. 물이 빠지는 거다. 물 더 먹으니까 더 쪄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땀이 아무래도 그걸 안 입고 운동할 때보다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은 확실히 더 좋을 것 같고 그치. 그 만족감이 기뻐서 다음에 또 운동하게 하는 어허. 그런 힘은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 접근이네. 네. 네. 자, 운동할 때 땀이 많이 나면 쾌감 폭발, 왠지 살 빠지는 기분이 팍팍 드는데요. 자, 우선 땀복을 입고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체중 감량이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운동 후 몸무게를 재면 체중이 훌쩍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을 태워서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진 것이죠. 그럼. 결정적으로 땀과 지방 연소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서요. 만약에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도 지방이 연소된 게 아니라 체내 수분의 무게가 날아간 것일 뿐 이걸 물을 마시게 되면 그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땀복을 입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땀복을 착용하고 운동할 경우 땀복 때문에 체온이 더욱 상승해서 에너지 대부분을 체온 유지에 쓰다 보니 신체가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율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아이고 오히려 운동 효율이 다운. 그래. 탈수 증상 때문에 신체 활동력이 저하되고요. 피부로 가는 혈액은 많아지지만 근육으로 가는 혈액은 적어져서 오히려 피로감이 빨리 온다고 합니다. 지치지. 오, 이건 또 의외네. 나도 좀 이해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몸이 알아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더 피부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게 돼요. 그래.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피로감을 해소시켜주게 근육의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을 더 오래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땀복을 입으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아니, 땀복이 필요한 분들은 입으면 되는데 땀복이 뭐 만능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몸에 열이 올라와야 그때부터 운동 시작이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땀복 입고 초반에 운동 웜업 열을 올린 하는 게 다음에 벗고서 열심히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이어트 분들 잘 들으셨죠?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무조건 체중 감량과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으로 선선한 온도에서 오래오래 운동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면 국물에 찰떡궁합은 뭐뭐? 자, 지금부터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식으로 라면 한 개를 끓였는데요. 여기서 딱 밥까지 말아 먹어야 든든해질 것 같은데 지금 막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과 냉장고 속 차가운 밥이 있다면 둘 중 라면에 어떤 밥을 마시겠습니까? 냉장고 밥이죠. 냉장고 밥이다. 근데 저는 취향상 아하. 뜨끈한 거 넣어 먹는 걸 좋아해요. 아니, 국물이 식어버리잖아. 그게 약간 맛있는 거지. 어릴 때부터 찬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맞다. 부유한 집이잖아. 있는 집 자식이지, 정말. 우리 없이 자란 애들이나 찬밥 이렇게 아, 네. 딱딱한 거 돌덩이 같은 거 먹고 막 그러죠. 여주 2000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보슬보슬해가지고. 그래, 나 곱게 자랐다. 어? 생선에 뼈가 없는 줄 알았어. 오호! 라면 끓일 때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라면물은 정수기 물이냐 수돗물이냐. 라면에 다양한 조리법이 있듯이 라면 국물에는 찬밥이냐 더운밥이냐. 진실이 궁금했던 또 다른 라면의 딜레마. 역시나 라면은 과학이었습니다. 라면은요, 찬밥에 먹어야 맛있다. 이게 단순히 심리적으로 꼬들꼬들하니까 맛있는 줄 알았죠? 제법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찬밥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찬밥이 맞다는 얘기네요. 아, 오기 전에 진짜 맛없게 먹고 있었네. 그 밥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밥알이 딱딱하고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이 건조해진 찬밥을 라면 국물에 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물에 쏙 들어가겠죠. 밥알이 수분을 쏙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밥알이 국물과 따로 놀지 않고 라면 양념이 속속 배어들어서 찬밥을 넣었을 때 훨씬 더 감칠맛 나는 거고요. 맛있다. 맛있어.
반대로 수분이 가득한 뜨거운 밥은 국물에 넣어도 더 이상 수분을 빨아들일 수도 없고 맞아. 밥알 속의 수분이 되려 국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약간 죽처럼 되잖아. 그렇죠. 그 라면에 뜨거운 밥을 넣었을 때 왠지 모르게 국물이 싱거워지고 밥의 식감도 떨어지는 거. 이 라면 전문가들이라면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맞네. 그래서 그 뜨거운 밥 넣으면 뭐 죽처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밥알갱이들과 라면 국물이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라면에 맛있게 밥 말아 먹으려면 찬밥을 달라. 아무딱 찬밥. 앞으로 라면 끓이실 때 미리 즉석밥 하나 돌려서 냉동실에 잠시 넣고 대기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라면에 밥 말 때 곧 죽어도 찬밥만 고수하셨던 분들, 당신은 역시 고수였습니다. 진정한 맛잘알이었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제가 78점으로 최종 1등은 결정됐습니다. 그러네요. 한석준 기자님 33점, 오상진 기자님 39점으로 막상막하의 상황입니다. 속설 어디까지 진짜일까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깜빡깜빡 건망증은 치매 전조 증상. 자,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본 분들 있으신가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거나 할 일을 깜빡하는 등 기억을 자꾸 깜빡할 때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지? 정말 혹시 나 치매인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된다라고 생각, 건망증을 이 치매 전조 증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조금 늘어나면 약간 무서워요. 저는 예전에 컨택트 렌즈를 뺀 걸 까먹고 또 뺀 적이 있어요. 내가 누나를 뺄 뻔했어. 그리고 방금 놨던 걸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집에서 핸드폰 없어지면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알지? 돌아버리니까 누구한테 전화해달라서 손에 들고 찾을 때도 있고. 미쳐요. 자, 하지만 알고 보면 건망증과 치매는요, 원인부터가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요.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 긴 말 필요 없겠죠. 오늘 프리한 닥터를 모셔보겠습니다. 민 선생님, 건망증과 치매가 원인부터가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치매는요,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즉 뇌 자체의 손상을 동반하는 질환이에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 같은 것들 때문에 뇌에서도 기억력을 관장하고 있는 해마나 측두엽 또는 전두엽까지도 그 뇌 손상의 범위가 넓어졌을 때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반면에 건망증은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을 벗어났을 때 발생합니다. 따로 뇌 손상을 동반하지는 않죠. 영양 초과구나. 이게 아예 다른 질환인 거군요. 기전이 다르네. 그러니까 뇌가 손상됐냐 아니냐의 유무인 거예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혹시 그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걱정을 하는 해볼 거죠. 수는 있는 거죠. 현상은 비슷한데 근데 이거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망증과 치매는 구체적인 증상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제 뭘 먹은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난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 헐, 무섭다. 이게 아주 큰 차이인 거죠. 밥 먹은 사실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건망증의 경우엔 특정 사건에 대한 귀띔을 해주면 단서가 있으면 금방 이게 기억이 나거나 어렴풋하게 떠올리는 현상인데요. 정상인에게도 흔히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과거의 기억에 대한 힌트를 줘도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다만 건망증이라 해도 마냥 안심은 금물,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거나 판단력이나 사고력의 저하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단순 기억장애에서 치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기자님 핸드폰이 어디다 놓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이건 건망증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핸드폰이 있었어? 핸드폰 존재 자체를 생각 못 해내는 건 치매인 거죠.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건망증과 치매는 원인부터가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요. 치매는 특히나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만약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